이번 시간에는 그 정안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문제 가지고 아주 시끄럽잖아요.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국고 1조 2천억 원을 투입했더니 임나일 본부사를 복원했고,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전라도민들의 돈, 그 지방비 24억을 가지고 쓰라 그랬더니 그것도 완전 그 전라도를 외인들의, 고대부터 외인들의 식민지라고 써놔가지고 아주 분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상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현상들이 아니에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그 큰 틀을 봐야 됩니다. 그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정안론에서 시작된 거고, 이 정안론이 해방 이후에도 전혀 해체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학자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걸 보면 전부 다 일개의 정안론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전부 다 정안론을 찬양하는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안론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일본 백과사전에 나온 정안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안론은 일본의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주창된 조선 침략론을 말하는데, 보통 1873년 메이지 6년의 대조선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역사 공부할 때는 늘상 의문을 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정안론은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873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1873년은 여기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아니죠. 조선국이었죠. 그러면 이때 1873년에 일본에서 이 조선을 점령하자라는 이론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조선론 이래야죠? 그런데 정한론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부터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꾼 건 1897년이죠? 그보다 훨씬 전에 정조선론이 아니라 정한론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한론을 주창한 인물이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인데, 일본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메이주신이라는 게 있는데, 메이주신이 이제 그 조수본이라는 대하고, 지금 야마구치죠. 그 조수본이라는 대하고 사스마본 두 번이 손잡고, 그 다음에 막부를 타도하고 일왕의 세칭 이제 친정을 만든 게 메이주신이라고 이제 엄청 자랑하는 건데요. 그 바로 그 메이주신의 주역이죠. 이 정안론을 주창했는데, 이때 이제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막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에도를 무혈입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제 공을 세운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이고 다카모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일본사를 너무 몰라요. 일본에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또 중국사를 잘 모르죠. 그 일본사를 알아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서 쓰라 그러면 항상 식민사학으로 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시다 쇼인은 얼마 살지를 못했어요. 보면 1830년에 태어나서 59년에 세상 떠났죠. 사형당했죠. 반막부 운동하다가 29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는데, 이 요시다 쇼인이 남긴 유산이 대단히 큽니다. 거의 일본 근대사의 인물을 다 배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하나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베, 일본 구구파 수상으로 많은 이제 무리를 일으켰죠. 그 아베 수상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무덤에 가가지고 꽃을 헌화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지금도 전혀 죽지 않았다. 일본 구구파 정치인들의 그 뇌리 속에는 항상 이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제 송하촌숙, 속하손주쿠라고 하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학교 자리인데 얼마 크지도 않죠. 이 작은 학교에서 송하촌숙이란 곳에서 일본의 세칭 메이주신과 그 다음에 온갖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모든 근대의 인물들이 대부분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역대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를 보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학교 설립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학교가 무수히 많지만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장했지만 헬조선이다 뭐다 하는 아주 이제 정신적으로 불행한 뿌리가 바로 역사관이 잘못된 데서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역사관의 뿌리가 바로 정한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출신이고 찬연유봉이라고 야마가타 아리도모라는 일본 육군 대장인데요. 일본 군부의 대표죠. 그러니까 일본 문신의 대표 이토, 일본 군부의 대표 야마가타 아리도모가 다 이 작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근대사를 우린 침략당했으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요소가 많은데요.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성공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학교 다닐 때 자기 동창들에게 나이가 같아도 이토는 존댓말 써야 됐어요. 신분이 워낙 낮으니까. 반면에 이 동창들은 이토를 마치 머슴처럼 하대했죠. 일본은 메이주신의 결과 아주 하층 무사 출신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김옥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김옥균 같은 경우 당시 집권당인 노론가의 영의정의 아들에다가 또 과거에 장원 급제했죠. 그런 그가 조선이 이렇게 가면 망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민영익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이 이 김옥균과 이토 히로부미를 비교해보면 두 나라 근대사가 왜 우리는 먹혔고 일본은 먹은 날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먹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먹힌 쪽도 무조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먹혀야 했는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USN 월드 리포트지에서 한국을 세계 6위권 국가로 일본을 추월한 걸로 평가를 했는데 왜 이 역사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냐. 이 나라 역사학자들은 왜 일본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나. 이 점을 가지고 우리를 반성해야 돼요. 과거 사람들 무능하다고 욕하기 이전에. 이 요시다 쇼인이 조선은 과거 일본의 신하로 복속했는데 최근 점점 거만해졌다라고 비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이 언제 일본의 신하였지 이러죠. 서로가 생각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럼 요시다 쇼인이 저렇게 말한 뿌리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즘에 그 한국 역사학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 서기에 있죠. 전라도 천년화 문제라니까 이 사람들 툭 하면 말하는 게 일본 서기 인용한다고 식민사학이냐. 이거 아주 귀에 따갑게 들었죠. 일본 서기를 제대로 인용하면 식민사학이 아니죠. 북한의 김석형이나 조유승 박사가 일본 서기를 인용해가지고 분국서를 내지 않습니까? 남한 식민사학자들은 일본 서기를 인용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에 찾아놨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는 다 일본의 식민지다. 이렇게 남한 학자들이 일본 서기 가지고 한 반면에 북한의 김석형, 조유승 박사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일본 열도에서 찾죠. 그러고 보니까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수호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서를 제창해냈잖아요. 그 북한의 김석형, 조유승 보고는 누구도 식민사학이라고 안 하죠. 일본 서기 인용했다고. 일본 서기 신공왕후기의 사만정벌 기사를 가지고 정한론이 나온 게 여기에서 정조선론을 제창하는 게 아니라 정한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사만이 일본의 식민지였다 고대. 그래서 근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옛날에 우리 거였던 거 다시 찾는 거다. 이 논리가 정한론의 핵심 논리죠.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세 명의 왕이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이
보물하고 지적도 갖다 바치면서 신공왕후에게 절하는 그림이에요. 일본 혁에 보면 신공 9년, 209년에 신공왕후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신라 정벌하러 가는데 신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본 혁에 보면. 그래서 뱃사람을 한 명 보냈어요. 막 찾아다니다 오더니 못 찾겠습니다 이래요. 못 찾아서 그럼 너 다시 한번 가봐. 딴 사람을 보냈더니 저기 바닷가 어디에 나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공왕후가 정벌하러 가는데 임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 아래에 이렇게 돌을 놓고 애 못 나오게 돌을 놓고 끈으로 묶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라왕이 야마도의 군사가 나타나니까 저건 분명히 신국 일본의 군대일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 이름은 670년에 생겨요. 근데 209년이면 벌써 400년 전에 그 당시 신라왕은 예언자예요. 400년 후에 일본이란 국호가 생길 걸 알고 신국 일본의 군대일 것이다 하고 바로 항복해요. 그랬더니 신라 항복 소식을 듣고 고구려 백제왕도 와가지고 다 항복했다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도 지금은 이 신공 9년도는 사실이 아니다. 요즘 그래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닌데 신공 49년, 249년도에 야마도에가 신라를 정벌해서 세칭, 임나칠국을 정벌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자들 외에는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료가 있는데 그걸 갖다 앞에 거는 요건 사실이 아닌지 요건 사실이야. 그걸 뭘로 판정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판정하려면 다른 기사가 있어야 돼요. 요 기사는 사실이 아니지만 뒤에 기사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자기는 머릿속에서 세 나라까지 다 먹었다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 아닌데 가야는 역사서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가야 점령하고 거기 임날본부를 세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 왜냐 가야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249년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120년 더해가지고 369년에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이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세웠다는 건데요. 바로 그 구절을 남한의 식민학자들이 성서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북한 학자들 같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본어에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침략 내용을 한국에 적용해가지고 한국 침략 기사로 삼으면서 가야,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가 전부 다 외의 식민지였다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공왕후가 사라졌느냐?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기 맞들이에서 신공황후라고 써가지고 칼 들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이 맞들이 보러 구경하러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나갔어요. 아빠 저분이 누구예요? 신공황후란다. 뭐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사만 정벌했던 분이야. 그리고 가야 경상도 점령해가지고 임날본부를 세운 분이야. 근데 이분이 세운 가야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한때 다 먹었었어. 그럼 애들이 믿지 안 믿겠어요? 근데 애들이 믿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더 문제는 이 나라 역사학자들, 이 나라 고고학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가야사를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본부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해놓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하는데 이름이 가야 본성. 이름 제목 자체가 일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려 본성, 백제 본성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야 혼슈. 일본 말이에요. 제목 자체를 일본 이름으로 써놓고 가보니까 유물은 대단히 훌륭한 가야 유물인데 설명문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그려놔가지고 엄청 이제 시민들이 항의하고 하면서 원래 적어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기로 했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부산만 갔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일본은
중단한 것처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중단은 몰라요. 공격받으면 잠시 움츠러들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일본 가서 전시회를 하고 왔어요. 이 나라는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 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전라도를 갖다가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굳고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가 서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없어요. 그냥 조선총독부 항모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똑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게 진짜 문제구나 알고 봤더니 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식민사학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식민사학 해체를 위한 시민들의 여러 역사운동 조직들이 생겼고, 서울에서도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지배층들이 역사 나라 팔아먹으면 민중들이 피로 쌓아가지고 되찾은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다시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